임미입니다. 오전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쌀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쌀이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쌀 가격 지지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가 일정하게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님 동의하시는 거죠? 실패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쨌거나 압니다. 예. 결국 이 문제가 이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농가에서 쌀값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이 걱정들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어딘가에서부터 손을 봐야 되는 잘못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그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 조치 때문에 자꾸 네. 얘기가 있어서 네. 이게 마치 그 반자본주의적인 발상인 것처럼 그래서 막 굉장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단어처럼 지금 장관님 쓰시는데 자료 하나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료 하나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기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저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예, 그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합 단계에서 자동적 시장 격리 기준을 제도화하겠다는 정책이고요. 매년 일회성 대책을 세워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동폭 확대 등에도 대비해서 소비량보다 101% 그러니까 단 1%만 초과 생산되는 경우에도 자동 시장 격리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런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네. 거죠. 그러니 이게 그렇게 그 가장 친자본주의적인 그 시장 정책을 펴왔던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쌀과 관련된 정책이고요. 그러니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이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2011년보다 쌀 시장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재배 환경이 나아진 것도 아닌데 정책은 2011년보다 뒤로 가니까 좀 답답해하는 것이 저희들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국 농업 농촌 현실에 대해서는 이만희 의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농가 상황이 이제 농사지어서 먹고 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다들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말씀 중에 농가소득 5천만 원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농업소득은 1,000만 원을 밑돌고 있고요. 1,000만 원 넘었습니다. 예, 의원님. 이전 그 수준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농해소득하고 이전소득으로 이 나머지 간극을 메우고 있는데 이전소득의 대표적인 게 지금 직불금이지 않습니까? 직불금입니다. 예. 직불금의 경우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경작자한테 직불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또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제가 볼 땐 농림부는 좀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업 소득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촌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농업 소득으로 먹고 살지 못한다면 이거는 농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장관님 입장에선 그건 되게 부끄러워해야 할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질문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에 잠깐 좀 사실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네. 드리면 그 2011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자동시장 격리제는 네. 최종적으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논의만 예. 하고 그건 왜 채택되지 그랬냐 않았고요. 하면 네. 당시 쌀값이 그 다음에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마련이 되었지만 그리고 논의는 되었지만 실제로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쌀 의무 매입자하고 유사한 부작용이 예상됐기 때문에 채택되지 그렇지 않고요. 않았고요. 그 뒤에 예. 쌀값이 그 다음 해에 쌀값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문제는 네. 예, 요 문제는 요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쌀을 의무 매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2011년도부터 논의된 바가 있다, 검토한 바가 있다라는 논의는 얘기를 좀 되었으나 드리고 채택되지 싶습니다. 못했다. 부작용이 그거는 예상되어서. 쌀값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의무 매입이 가지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게 그거는 정부 이후에 입장입니다. 양국관리법과 관련해서 논의할 네.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경작자가 받도록 제도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확신하신가요? 아니 제도적으로는 제도적으로 경작자가 그렇게 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있고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네. 느끼는 거는요. 네, 지주가 네, 계약서를 써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경작을 하는 사람의 도지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의 한 35%에서 40%를 도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현실을 예. 저희가 살피도록 하고 그러나 직불금의 설계는 경작자가 그렇죠.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의원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농업소득 있잖아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22%인데 우리 농업의 좀 범위를 확장적으로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에만 국한된 것을 농업소득으로 한다면 가공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농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만요, 장관님. 제가 질의 시간이 워낙 이제 죄송합니다. 짧으니까 네. 그 기본적으로 농가 소득에 있어서 농업 소득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아닙니다. 장관님의 그 발언이 부분은 들리기 중요합니다. 때문에 농업소득은 그러니까 저는 기본입니다. 농업 소득을 기본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네. 정책을 준비해 달라는 차원에서 네. 드리는 말씀이니 그거는 수긍을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1분을 더 주시고요. 지금 그 자료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지역 농협의 연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농업 상호금융의 대출 연체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보통 금융권에서 연체율 3% 넘으면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1%가 넘습니다. 규모로 봐도 2조 원이 넘습니다. 부동산 경기 안 좋다고 한참 됐는데 현장의 조합원들은 부동산에 투자한 지역조합이 잘못될까 봐 사실 전전긍긍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지역조합이 독립법인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방치한 농식품부에도 저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농식품부하고 농협중앙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좀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